테스트예요. 텍스트가 아니라.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독서고요. 이거 오타입니다, 얘들아. 오타입니다. 문학이 아니라 독서 영역입니다. 독서 영역이시고 얘는 뭐 촬영을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 촬영을 하고 나서 이제 쌤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겁니다. 아직까지 이제 좋아요와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눌러주세요. 알겠죠? 쌤 빨리 은퇴하고 싶어. 인플루언서 데뷔를 해가지고 딱 은퇴를 하는 거지. 저도 이제 영국 남자처럼 500만 유튜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 자, 어쨌든 11번부터 13번입니다. 문제풀이에 집중을 하진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봐봐. 학력평가 영역이 내신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내신스럽게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쌤이 지금 뭐 뒤에 프린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뜯어놨어요. 다 뜯어놨어요. 사실 뭐 뜯어놓으니까 별로 그렇게까지 많은 정보가 있는 건 같진 않아. 그래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11번부터 13번 요 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약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 계약에 관한 거야. 자, 그럼 성준이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성준아, 계약은요. 지금 카메라 돌아가기 때문에 쌤이 웬만하면 좀 자제를 할게요. 그분이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계약은 혼자 하는 거니 둘이상 하는 거니? 둘이상 하는 겁니다.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 게 계약입니다. 맞지? 맞죠? 자, 그럼 민준아,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이 주었다면 한쪽은 받을 의무가 있는 거죠. 하지만 줄 의무도 있죠. 받을 권리도 있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상대편도 마찬가지죠. 받았다면 받을 권리가 있을 거고 그 받은 거에 따라서 얘도 줄 권리가 있겠지. 그래서 모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깔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니? 근데 보통 독서 영역에서 꼭 한 새끼가 빌런 짓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성준이랑 내가 계약을 한다고 쳐보자. 나는 성준이에게 내 반지 하나를 팔아야 돼. 팝니다. 그럼 성준이는 그에 응당하는 값을 저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맞지? 그러면 저는 성준이에게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요. 성준이에게 돈을 달라고 할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반면에 성준이는 물건을 달라고 할 권리가 생기는 거고요. 돈을 줘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맞지? 똑같은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두 명의 계약 관계 당사자들이 얘는 권리가 되고 얘는 의무가 된다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갖고 있으셔야 된다. 아시겠나? 자, 가보자. 물품 매매 계약은 매매라고 하는 거는 구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매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물품 매매를 약속하는 거다라고 돼 있어. 잘 봐. 첫 번째 문장에서는 계약은 약속이다 로 들어갑니다. 맞죠? 그러면 잘 봐. 계약과 약속은 일단 똑같은 걸로 보고 있다는 것이 글의 입장이다. 맞지? 글의 입장입니다. 매매 계약의 이행 과정,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진행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이유로 물품이 밀실, 주석 한번 확인할게. 밀실, 물건이나 가옥 따위가, 가옥이라고 하는 건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재난에 의하여 그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파손된 겁니다. 자, 우리 이 멸실이라고 하는 걸 집중 한번 해보자. 멸실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간에 일어나면 안 돼. 뭐를 앞둔 상태에서, 매매를 앞둔 상태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자, 그 누구도 파손된 상태로의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희망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야. 맞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한 물건을 구매를 하고 싶을 겁니다. 맞니? 근데 이 멸실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재난에 의하여. 그러니까 의도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재난에 의하여 그 가치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뜻이야. 즉슨 판매 불가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니? 자, 멸실 또는 훼손돼요.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손해를 누가 부담할지에 관한 위험 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잘 봐.
진행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 자, 두 명 다 책임이 없는 사유로 물품이 뭐 자연 재난에 의해서 파손되거나 훼손되어 그 계약 이행이 안 되게 될 경우 누가 손해를 부담할까에 관한 위험 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반지를 내 거야, 내 건데 민재가 사고 싶어 해. 민재가 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자, 그냥 제가 가만히 뒀는데요. 가만히 뒀습니다. 자, 뭐 자동차가 와가지고 이거를 밟고 갔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천둥번개가 여기에 펑 내리쳐가지고 이쪽 한 면이 없어졌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민재는 그 반지를 안 사고 싶겠죠. 안 사고 싶겠죠. 근데 손해는 제가 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의 민법에 따르면 잘 봐.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지금 아마 법 영역일 것 같은데 여기에 동그라미 싹 쳐봐. 민법, 형법, 상법 등등등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문단에서는 민법에 집중해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민법에 따르면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험부담 문제가 뭔데요? 위와 같은 상황이야. 맞니? 위와 같은 상황이야. 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도인, 얘들아 매도인이라고 하는 건 판매자입니까? 구매자입니까? 파는 사람입니다. 자, 요거 하나 알자. 매도, 매수라고 하는 게 있을 거야. 숫자는요, 인수하다는 거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구매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 파는 사람, 판매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고2시라면 응당 알고 계셔야겠다. 자, 민법에 따르면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도인, 판매자의 책임이 없는 이유로 물품 매매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지라도 그로 인한 손해를 매도인이 부담한다. 자, 얘가 잘못한 게 아니야. 얘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근데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누가 감당한다? 판매자가 감당한다는 거야. 판매자가 감당한다는 거야. 자, 그러나 물품을 매수인이 수령했거나 받았거나 매수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매수인의 물품 수령이 늦어지는 중에 양 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매수인이 손해를 부담한다는 거야. 잘 봐. 내가 경우에 따라서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물건이 예를 들어 민지한테 간 경우 그때는 네가 부담한다. 근데 우리 둘이 만나가지고 당근마켓 거래를 하기로 했어요. 자, 내가 나와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얘가 늦은 거야.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갑자기 막 천둥번개가 내리쳐가지고 이게 만약에 파손되었다. 그때는 네가 부담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나?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어쨌든 이미 물건이 글로 넘어간 경우 그리고 계약 거래간에 기다리다가 얘가 늦어가지고 온 경우에는 상대방이 뭐 구매자가 부담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국제거래에도 위험 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CISG에는 국제거래에서의 위험 부담에 관해 규정되어 있다. 잘 봐. 뭐든지 간에 규정되어 있으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맞아, 아니야?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야. 맞죠? 자, 근데 얘들아 잘 봐봐. 저는 요 첫 번째 문단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해를 부담한다. 손해를 부담한다라고 돼 있었지. 근데 얘들아 잘 봐봐. 물건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매매라고 하잖아. 매매라고 하는 거, 물건이라고 하는 거 근본적으로 우리가 돈과 연관된 거 아니야? 돈과 연관된 거지. 맞지? 그러면 비율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얼마는 얘가 부담한다. 얼마는 얘가 부담한다. 거기에 관해서 규정을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확인되십니까? 자, 한번 가보자.
CISG에 따르면 자 거기에 따르면 지금부터는 여기에 따르는 거야. 잘 봐. 앞에 뭐에 따르면이라고 하는 말 나왔어. 민법에 따르면이라고 하는 말 나왔지. 자 민법에 따르면이라고 했던 얘기의 내용과 CISG에 따르면 얘기했던 내용은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야. 왜?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그냥 매매 계약에 관련된 거였고 뒤에서 얘기할 거는 뭡니까? 국제 매매 거래에 관한 얘기니까. 근데 항상 이거 아셔야 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은 분명히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이해되십니까? 자, 가볼게. 자, 시스그에 따르면 위험은 매매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계약 내용의 이행이 완료된 시점에 이르는 동안, 자, 그 동안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이전된다. 잘 봐. 그냥 매매 계약이 딱 체결된 시점에 바로 딱 간다는 게 아니라 체결부터 이뤄질 때까지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 시간 내에서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지금. 자, 위험 이전은 매매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아까 얘기 나왔죠? 이행 과정에서 위험을 부담하는 주체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위에 거랑 똑같은 말이야.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위험 이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구매자에게 이전되기 전에 양 당사자의 자, 매수인과 매도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자, 아까랑 앞에 거랑 똑같죠 내용이. 자, 매도인이 판매자가 여전히 물품을 공급할 부담을 지게 된다. 그렇겠죠. 왜? 그런 어차피 아직까지는 내 거니까 덜 준 상태라면 내가 갖고 있으니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는 구매자에게 간 이후에는 그 위험 부담을 매수인이 지게 되어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잘 봐. 순서는 이러해요. 무조건 받아야 물건 그 돈 들어가는 거야. 맞아 아니야. 근데 이미 받았다면 돈은 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냥 우리 마트에서 뭐 구매할 때도 그렇잖아요. 띡띡띡띡 내 장바구니에 담고 얼마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랑 똑같은 거죠. CISG의 위협 이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조건이 붙지 않을까? 국제거래에서 매매 계약에 대해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나 관행이 없고 매매 계약의 물품이 특정되어야 된다. 조건 2개 나왔어요. 합의나 관행이 없어야 하며 물품이 정해져야 되는 거야. 어디에서만? CISG에서만. 확인돼? 그러면 우리 이까지만 조금 정리해보자. 민법 영역보다 CISG에서 나열된 정보가 조금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이 많네. 확인되니? 문제는 그거 2개 비교 대조를 시키거나 아니면 CISG에 대해서만 문제가 나올 수 있겠네. 단독 출제가 되겠네.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가볼게. 매매계약의 유형에 따른 위협 이전에 대한 CISG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 자, 세 번째 문단 또한 CISG에 관한 내용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자, 봐봐. 이 파트에서 무슨 문제로 나올 수 있을까? 내용 일치 문제로 분명히 나올 겁니다. 내용 일치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보자.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고 매도인이 물품을, 자, 판매자가 그 물품을 운송, 이거 이동하는 약간 뭐 택배 기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택배 기사님에게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위험은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잘 봐, 잘 봐. 반연태가 반지 판매자야. 반연태가 있어. 장인성이가 그 반지 구매자야.
씨가 보지도 않네 이 새끼 지금. 됐어요. 그리고 택배 기사는 민서야. 기사님, 민서 기사님이야. 알겠니? 잘 봐.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인에게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하세요라고 하는 의무가 없다면 잘 봐. 이 의무라고 하는 건 앞부분에 나왔던 합의나 관행일 거야. 맞지? 합의나 관행이 없는 경우, 딱히 없는 경우에라면 위험은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에 그때 딱 뭐야? 인성이가 가져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주고 나면 끝이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어요? 이해돼? 자, 택배 기사님한테 보냈어요. 그때부터는 뭐야? 네 문제다라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약간 저는 이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짜장면집 배달 늦을 때 뭐라고 얘기하니? 출발했어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출발했으면 어차피 내 거 아니다. 어차피 니네 문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제 기사님들이 이제 보통 이제 그 식당 소속인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기사님이 중간에 이제 배민이나 쿠팡이츠 이렇게 되시겠죠. 그러니까 요즘은 배달 기사님들의 어떤 그런 특징을 악용하는 블랙 컨슈머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새끼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가난 아니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기사님들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그걸 당해봐서 알거든요. 저 코로나 때 학원 수업 다 잘리고 할 때 배달을 뛰었단 말이야. 저 잘 뛰었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아우디 끌고 탔어요. 저 아우디 끌고 진짜 골목과 골목을 다 돌아다니면서 배달을 뛰었단 말이야, 진짜. 근데 그때 아우디를 이제 빌라 앞에 딱, 그러니까 아파트에선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빌라 앞에 딱 세우고 이제 올라가잖아. 심지어 진짜 서울에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 그 빌라 개 많아. 돌아다니잖아. 그러면 전화가 와. 햄버거 하나 없다. 그럼 내가 먹었겠냐고. 내가 먹었대. 증거가 없어. 그건 내 탓이야. 왜? 그러니까 모든 배민과 요기요 이런 시스템은 누구 입장으로 돌아가? 손님 입장으로 돌아가. 라이더들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권리 보장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얘들아. 아시겠죠? 뭐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3시간 뛰면은 한 25만 원 벌어요. 진짜로. 그땐 단가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땐 지금만큼 단가가 낮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마 어떻게 물 뿌려줄까? 뿌려. 얼굴에 부어. 물 하나는요. 우리 여학생 이렇게 들어주면 남학생 이렇게 드릴게요. 쟤는 여자, 남자. 여기 남자 3명에 여자 3명이 있는 거죠. 우리 남자는 장인 송강민지 이성준, 여자는 신민 아니 뭐라는 거야? 자 어쨌든 응? 한국 신민운동? 미안해. 자 어쨌든 어디까지 했지? 뭐야? 자 가봅시다. 여기 할게. 자, 국제거래에서는 매매 계약의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운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확인되셨습니까? 않는 경우도 있대. 자, 예를 들어 for example. 자, 매매 계약의 운송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이제 물건을 영업소에서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해야 하는 경우에는 직접 수령해야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물품을 수령했을 때 매수인에게 위협이 이전된다. 잘 봐. 앞부분에 배달기사가 끼워져 있는 경우와 지금 같은 경우는 배달기사가 없죠. 일단 갖고 가면 끝인 거야.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야. 맞죠? 자, 가볼게. 한편 원유, 천연가스와 같은 물품은 운송 중에 매매 계약이 빈번하게 자주 이루어진다. 잘 봐. 조금 독특하지 않습니까? 별표 조금 쳐주시고. 원유와 천연가스와 같은 물품은요. 운송하는 도중에 계약이 이루어진답니다. 자, 왜일까? 이 경우에는 물품에 관한 위협이
계약 체결 시에 바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잘 봐. 뭐인 경우에만. 원유와 천연가스인 경우에만. 그러면 잘 봐. 이렇게도 문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표나 어떤 상황을 줘. 지금 나온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상황이 나왔어. 이 물품은 어떤 거에 들어가야 되냐? 확인될 수 있겠지. 그렇게도 나올 수 있어.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위험 이전 시점은 물품 부적합에 대한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자, 이전 시점은 위협 이전하는 타이밍은 물품 부적합에 대한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앞에 나왔던 사례 따라서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가볼게. 물품 부적합이란 물품이 계약 내용이나 법적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CISG에 따르면 물품 부적합이 위협 이전 시점 전에 존재했다면 매도인이 판매자가 그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매수인, 구매자는 수령한 물품이 품질, 포장 등에서 계약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잘 봐. 너네 백화점 가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명품관 가면. 물론 너네는 아직 나이가 명품관에 갈 나이는 아니십니다. 하지만 쌤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부쉐론 반지 아세요? 부쉐론 콰트로링이라고 있거든요. 쌤 그거 살 때 사이즈 맞는 걸 찾았어. 작년 윈터 때 샀는데 딱 끼워보면서 이제 예쁘네 이거 구매하려고 이제 해놓은 거야. 이제 꼼꼼히 살펴보시고 결정되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 알겠니? 왜 그 돈 1,000만 원이 넘는 건데 그러니까. 꼼꼼히 살펴보세요라는 말을 백화점에서는 꼭 합니다. 근데 잘 봐. 혹시 시장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자, 시장이나 마트 같은 곳은 잘 보면 빨리 구매해서 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맞아 아니야. 빨리 구매를 시켜서 보내려고 해. 맞니? 그러니까 그 둘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는 이런 거 혹시 들어봤니? 판매한 점원에게 인센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루이비통이나 에르메스 매장 가다 보면 나를 응대해준 직원의 판매 실적이 곧 얘한테 떨어질 인센티브야. 하지만 마트는 그런 게 없습니다. 마트는 그런 게 없다는 거. 그래서 책임이 어느 정도 걔한테 가고 안 가고의 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이렇게 얘기가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렇게까지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제가 볼 때 요게 내신으로 들어간다면 분명히 물품에 따른 어느 케이스에 위치하는지 그 정도로 구분하시는 문제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5분 휴식하시고요.